나도 그랬었어. 충분히 이해해. 자, 2-11번입니다. 2-11번에 보면 2,3과 6,1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가 A가 있고 얘가 2,3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B가 있는데 뭐 6,1이 있어요. 얘랑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그 점을 뭐라고 둔다? S,Y라고 둔다. 그리고 뭐 해주면 돼? 계산만 하면 되겠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잽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잽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거리를 재?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를 재. 서로 뭐 한다? 거리가 각각 같다라고 두면 되겠지. 이거 아까 전에 했습니다. 했지? 근데 얘는 너무 자주 나오다 보니까 저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압도적으로 빠른 게 한 게 있죠. 만약 대략적으로 얘가 2,3이야. 와 완전 발로 적어. 발로 했네. 6,1이야. 6,1이 왜 여기 있지? 몰라. 그냥 완전 발로 했습니다. 자, 됐어? 이렇게 하면 중점이 있어요. 중점 얼마죠?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4, 얼마야? 2야. 4,2면서 뭐다? 수직인 직선. 이렇게 끊는 거지. 오케이? 됐어?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인가요? x의 증가량이 4입니다. y의 증가량이 좀 이상하지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니까 그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2가 될 수밖에 없겠지. 2가 돼? 좀 방향이 이상해. 방향이 이상하지만 뭐 그냥 합시다. 따라서 이 점의 자치가 누가 나온다? y는 2의 x 빼기 4 더하기 2가 된다. 그 다음 봅시다. 2-12번입니다. 2-12번인데 자, 얘 중요합니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있을 거예요. 두 직선이 서로 교차하면서 이루는 각이 있을 거야.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거야. 2등분 선은 뭘 이용해서 구한다? 얘는 조금 기억을 해놓으십시다. 점직거를 이용합니다. 점직거를 이용해 주시면 돼. 오케이? 점직거를 이용해 주시면 돼. 자, 그냥 요것만 머릿속에 조금 담아둡니다. 점직거를 이용해 주면 돼. 왜? 봐봐. 각의 2등분선이 있으면 자, 여기서 이까지 거리를 잽니다.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요까지 거리를 재는 거야.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뭐다? 합동이다. 무슨 합동이다? R HB변 공통 A. 오케이? RHA 또는 ASA. 오케이? 다 됐어? 그래서 합동이 된다는 얘기고 뭐예요? 그렇죠. 이 길이랑 같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니? 그래서 자, 각의 2등분선이 나온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한다. 2등분선이 나온다. 점직거를 이용을 해줍니다. 점직거를 이용해 준다는 얘기고. 자, 근데 문제에서는 이런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바꿔서 이 각의 2등분선은 누구랑 동일하느냐면 이 각의 2등분선 위에서 어디까지 끄면 이 직선까지 끄면 거리는 무조건 같아지겠지. 오케이? 거리는 같아지니까 2-12호는 뭐다?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치는 뭐다? 각의 2등분선이다. 오케이? 각의 2등분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위에 있는 거를 그냥 2x 빼기 y 빼기 1 이꼴 0라고 둡시다. 밑에 있는 거를 그냥 x 더하기 2y 빼기 1 이꼴 0라고 둡시다. 뭐 해주면 돼? 여기 위에 있는 이 점을 x, y라고 두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까지 거리를 잽시다. 여기서 이까지 거리를 잴게.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까지 거리를 잴게. 거리 어떻게 구하는데? 개수의 제곱의 합의 루트 얼마? 루트 5 분의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그대로 이 식이 나오겠지. 그냥 2x 빼기 y 빼기 1의 뭐다? 절대값이 되겠죠. 오케이? 다르니?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보이죠? 요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거리 또한 뭐다?
개수의 제곱의 합의 루트야.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 돼? 그냥 얘를 대입하면 되겠지. 얘 대입해 봅시다. 뭐가 돼요? x 플러스 2y 빼기 1이 되겠고 이게 서로 같다라고 두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없어지고요. 절대값 풀면 두 가지가 나오겠지. 하나가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랑 그냥 x 더하기 2y x 더하기 2y 빼기 1이랑 아예 같을 수도 있고 뭐만 차이 나는데 5만 차이 나는 경우까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지. 됐어? 그래서 요식 정리해주면 각의 이등 분석 두 개 등장합니다. 오케이? 됐어? 끝. 어디 보시느냐 하면 1장 봅시다. 1장 앞으로 넘어가면 1장 한 게 있어요. 1장에 어디냐? 1-10번 있습니다. 1-10번. 아니다. 기본 문제 하나 하고 넘어가자. 기본 문제 1-9번 있습니다. 기본 1-9번에 딱 한 개만 할게. 2번입니다. 기본 문제 1-9번에 딱 2번만 합니다. A와 B 사이의 거리가 10이다. A에서부터 B까지 거리가 10이 되더라 라는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PA의 길이의 제곱과 PB의 길이의 제곱이 20을 만족시키는 점 P의 자취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PA의 길이의 제곱과 PB의 길이의 제곱의 차이가 또는 뺄셈이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 이걸 만족시키는 점 P의 자취를 구하시오. 뭐 해주면 돼? 뭔가 수식을 만들어내야 되겠지. 수식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뭐가 시급하다? 좌표가 필요하다. 좌표화를 합니다. 좌표가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 오케이? 좌표합니다. 좌표화하는데 편한 거. 얘 원점이라 둡시다. A를 원점이라 둘게. 0,0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B를 뭐라고 둘 거냐면 10,0라고 둡시다. 얘를 B라고 둘게. 오케이? 됐어? 이렇게 두고 난 다음에 자, P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P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X, Y라고 둡시다. 그러면 P A의 길이의 제곱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야. 맞지? P B의 길이의 제곱 뭐야? X 빼기 10의 제곱이고 뭐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 더하기 Y제곱이 되겠지. 식기를 어떻게 해주면 돼? 빼주면 되겠죠. 빼라고 그랬으니까 뺍니다. 빼면 그 결과가 얼마 나와? 20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20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하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20x니까 20x입니다. 이쪽 부분에서 뭐가 생겨? 100이 생기네. 아, 마이너스 20이죠. 그 다음 이쪽에 뭐가 생겨? 100이 생기네. 오케이? 100이 생깁니다. 넘겨주고 계산해 주시면 x 이꼴 얼마가 나와? x 이꼴 8이 나와. 8 맞나? 4죠. 4입니다. 넘겨주고 계산해주면 4가 나와. 됐어? 이까지 됐지? 자, 그럼 이제 무슨 말이야? 4래. x 이꼴 4가 나와. 그러면 뭘 적어주면 되느냐? 어떤 도형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됩니다. 뭐가 만들어지느냐? 수직인 직선이 만들어지지. 수직인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A로부터 얼마만큼? 4. B로부터 얼마만큼? 6. 예, 4니까 6만큼 떨어진 AB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 저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이해돼요? 오케이? A로부터 그 다음에 B로부터 저렇게 지나는
자, 저렇게 묘사하시면 되겠고 서술하시면 돼요.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취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 좀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원 갑시다. 원 갑시다. 우리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x 빼기 p의 제곱이야. y 빼기 q의 제곱이야. r의 제곱이야. 자, 원의 중심이 얼마? 원의 중심이 p, q가 돼. 반지름이 r이 된다라고 치면은 요거야. 오케이? 됐어?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표준형을 우리가 전개를 살짝 해봅시다. 전개를 살짝 하면 어떤 식이 되느냐? x제곱 하나 있어요. y제곱 하나 있고, 됐어? x제곱 하나 있고, y제곱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라지 a의 x 하나 있고, 라지 b의 y 하나 있겠죠. 뭐 이런 것들 전개하면 그 다음에 뭔가 상수 c 이꼴 제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직선에서도 방정식 형태가 있었던 것처럼 얘를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한쪽을 0으로 만들어야 돼요. 얘가 기준입니다. 하나의 기준입니다. 0으로 만들어준 일반형이 있습니다. 오케이? 특징부터 봅시다. 자, 원이 되려면 자, 일반형을 봤었을 때 이 원의 일반형의 특징이 뭐냐? 원의 일반형의 특징 첫 번째, x, y에 관한 몇 차식인데? 2차식인데 x, y에 관한 2차식인데 x, y가 없습니다. x, y도 2차라고 부르거든요. 문자가 두 개니까. 그래서 x, y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x, y 없습니다. 제외. x, y 항이 없다는 얘기야. x, y 항이 없으면서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이 뭐냐? x 제곱의 개수와 y의 제곱의 개수는 반드시 같습니다. 그래야지 됩니다.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 2x 제곱 더하기 2y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더하기 a가 있어. 얘는 뭐야? 이거 이꼴 제로라고 둔다라면 뭐로? 2로 나눠버리면 어차피 얘랑 동일할 거니까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표준형으로 표현할 때 표준형으로 표현을 할 때 뭐가 반지름의 제곱자리가 여기입니다. 반지름의 제곱자리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됩니다. 반지름의 제곱자리가 양수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됐지? 반지름의 제곱자리가 양수가 돼야 된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 일반형이 원이 될 조건입니다. 오케이? 일반형이 원이 될 조건입니다. 일반형이 원이 될 조건입니다. 따라서 여기 봅시다. 원이 아니야. 첫 번째 조건 xy에 관한 2차식 xy항 없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나 y의 제곱의 개수나 일치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조건까지 만족했다면 얘가 어찌 보면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쓰이겠지. 얘가 가장 많이 쓸 겁니다. 중요합니다. 원이 아니야. 는 A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2로 다 나눕니다. 2로 나누고 2로 나누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고 2로 나누면 3이 되고 여기는 2분의 A가 되겠지. 자, 2분의 A는 이항시킬 거야. 그리고 첫 번째부터 하나씩 봅시다. X제곱에
마이너스 2x야. 누구 있으면 돼? 더하기 1이 있으면 되겠지. y제곱에 플러스 3y입니다. 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9가 있으면 되겠지. 2분의 a는 밖으로 이항시킬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는데 뭐만 해주면 돼? 추가된 1과 뭐? 4분의 9를 다시 더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됐어? 얘가 뭐냐? 표준형 형태로 변형시켰는데 원이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기는 이 녀석이 양수가 돼야 됩니다. 이 녀석이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양수가 되어야지만 원이 될 수 있더라. 자, 앞에서부터 정리하고 볼게. 앞에서부터 x 빼기 1의 전체의 제곱이죠. y 더하기 2분의 3의 전체의 제곱이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얼마? 4분의 13이야. 잊지 말아야 될 거. 만약 얘가 양이야. 양이 될 조건이라 그랬으니까 결국에는 누구보다 얘가 양이 돼야 되니까 a 값 자체가 누구보다 2분의 13보다 작아야 되겠지.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뭐 이항하고 곱해줘서 정리하든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봐. 이 녀석의 만약 이 조건을 만족하면 반지름은 누구야? 반지름은 누가 될 수밖에 없다? 얘 반지름이라 하면 안 돼. 초장에는 이게 반지름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지름은 누가 돼? 루트에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4분의 13 얘가 반지름인 겁니다. 오케이? 됐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자, 어디 보실 거냐? 문제 잠깐만 볼게. 3-1번 봅시다. 3-1번. 기본 3-1번. 기본 3-1번에 원의 중심이야. 중심 나왔네? 중심이 얼마야? 마이너스 2,3입니다. 그 다음에 A라는 지점, 얘가 원위의 점입니다. 원위 점이 누가 된다? 1,6이야. 그럼 뭘 찾을 수 있어? 중심 나왔고 뭘 찾으면 돼? 반지름 찾으면 되겠지. 반지름 찾아봅시다. 반지름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잖아. 거리 재면 되니까 여기서 얘 빼면 3 그거를 제곱하고 여기서 얘 빼면 또 3 그걸 제곱하면 되겠네. 여기 루트가 씌워지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 결과가 얼마가 된다? 루트 18이 되겠지. 얘가 반지름입니다. 원의 중심 나왔으니까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됐습니까? 자, 뭐? 원의 중심은 요 완전 제곱식 안을 0으로 만들어주는가? 요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가? 큐? 오케이? 0으로 만들어주는가?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x 좌표가 여기 마이너스 20원의 제곱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가 되느냐?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야지 3 집어넣었을 때 0이 딱 나오는 거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된다? 이거의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18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저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 A라는 지점이 5,1입니다. 5,1.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이너스 1, 대충 봅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야. 얘가 지름의 양끝이래. 지름의 양끝. 지름의 양끝이니까 여기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원이 그려졌다는 얘기잖아. 아 잠깐만. 근데 진짜 궁금한 거 있다. 자, 진짜 궁금해. 아 이거 좀 궁금하긴 하네. 얘가 원이야. 얘가 원이야. 안이 채워져 있는 게 원이야? 아니면 요 테두리가 원이야? 궁금해서. 뭐가 원인데? 전자야, 부자야? 궁금해서. 당연히? 헷갈리면 아니지. 헷갈리지. 뭐가 원일까? 얘가 원입니다. 라고 하면 사기 당하는 거예요. 얘 원이 아닙니다. 얘는 뭐라고 그러냐? 테두리를
테두리가 원입니다. 테두리가 원입니다. 여기는 이거를 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는 뭐라고 부르느냐? 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내부입니다. 얘는 원 플러스 그 내부를 뜻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 그러니까 그 차이 잘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요 사소한 것 같지만 실제로 조금이라도 고민 안 해본 사람, 이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본 사람 문제 못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자, 테두리가 원이 되는 거고 원의 중심은 서로 길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원의 중심은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해주면 되겠죠. 중점입니다. 얼마야? 2, 얼마지? 마이너스 1. 오케이? 2, 마이너스 1. 그래서 원의 중심 나왔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거리 재면 되겠네요. 빼서 제곱하고 9 빼서 제곱합니다. 4 그래서 얼마? 루트 13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적어봅시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다. 오케이? 그리고 뒤에는 뭐? 반지름의 제곱인 13을 적어주시면 되겠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좀 정리하고 계산할 거 좀 할게. 3번은 아직 남아있어. 3번 남아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할게요. 자, 뭐냐? 축과의 위치 관계입니다. 축과의 위치 관계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축은 누구냐? x축, y축 또는 x, y 축 동시에입니다. 오케이? 동시에인데 자, 위치 관계를 할 건데 뭐만 일단 할 거냐면 굉장히 특수한 자 x축의 좌표입니다. 자, x축에 접한다 라는 건데 이게 큰 틀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빨간색 어디 갔어? 큰 틀을 좀 볼 필요가 있어. 큰 틀이 어떤 거냐? 자, 큰 틀은 얘입니다. x축에 접할 때 큰 틀은 자, 축과 위치 관계할 때 모두 다 얘나 모두 다 어디부터 잡는다? 중심부터 잡을 거예요. 중심부터 시작입니다. 오케이? 중심부터 시작입니다. x축에 접하거나 y축에 접하거나 모두 다 중심부터 시작입니다. 잠깐만 있어봐. 꺼내려고 하네.